안녕하세요. 아키윤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 용어 6번째 시간인데요. 대지안의 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건축 제한 사항들이 있었죠. 예전 시간에 알려드렸던 건폐율, 용적률, 거기에다가 일조권 사선 제한, 그리고 도로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이런 제한 사항에 의해서 건축물의 그 규모가 정해지죠. 근데 이 대제안의 공지라는 것도 그 제한 사항 중에 하나고, 이해하기는 가장 쉽습니다. 내용은 가장 쉬운데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대지안의 공지, 내 땅 안에 있는 공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먼저 보시면 도로가 있고, 그리고 내 대지가 있죠. 그리고 이 주변으로는 옆 땅, 인접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볼 때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을 건축선이라 그랬고,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 양 옆에, 그리고 이 위쪽 옆 땅과 접하는 대지는 인접대지 경계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대지안의 공지는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서 건축선에서 얼마 띄어라, 그리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얼마 띄어라, 이런 식으로 각 지자체마다 이제 조례로 정해놓은 거예요.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건축을 해라, 절대 이 밖으로 건물이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범위가 정해진다. 치수는 이 떨어지는 거리는 다 다릅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표를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표를 보시면 이제 대제안의 공지 기준이라고 돼 있죠. 그 서울시 기준인데, 일단 서울시 건축조례의 별표 4에 보면 이렇게 표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먼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되는 거리, 그러니까 아까 도로 경계선 있죠. 거기에서 이제 띄어야 되는 거리인데, 용도 쭉 구분이 돼 있어요. 공장,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공동주택. 그래서 요 당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래서 쭉 띄어야 할 거리 1.5m, 3m, 3m, 1m, 그리고 쭉 내려와서 공동주택,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주거용 건물들의 띄어야 되는 거리, 이격거리, 아파트는 3m 이상, 연립주택은 2m, 다세대 주택은 1m, 그리고 다가구, 단독주택, 그리고 또는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 없는 것들 있죠. 그런 애들은 이격을 안 하고 최대한 건축성까지 내밀어서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건물들이 클수록 많이 띄어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2번 인접대지 경계선, 그러니까 옆 건물 쪽으로, 옆 땅 쪽으로죠, 띄어야 하는 거리, 그 세 방향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용도가 나와 있고, 면적 나와 있고, 띄어야 할 거리가 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1m, 1m, 1.5m. 이 아래 공동주택 부분은 똑같네요. 3m, 1.5m, 다세대 1m. 근데 여기서 하나 다른 점은, 다가구나 다세대, 여기 안 나온 근생들, 그 기타 용도에서는 아예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쭉 붙여도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민법이 존재해요. 민법에서 50cm는 최소 이격을 해야 돼요. 여기에 없는 내용들도 최소한 50cm는 띄어야 된다. 왜냐면 옆 땅하고는 이제 분쟁의 소지도 있고 굉장히 민감하죠. 일단 싸움, 시비도 많이 붙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옆 땅하고는, 도로 쪽으로는 상관없지만 옆 땅하고는 50cm는 최소 이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세대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 요 부분 1m죠. 아까 건축선으로부터 1m였죠. 그리고 요 인접대지 경계선 요쪽으로도 1m였죠. 여기도 다 1m, 여기도 1m. 최소한 요만큼은 떨어뜨려서 요 안에서 지으란 말이에요, 건물을. 그랬을 때 대지안의 공지란 말은 요 빈 부분 있죠. 법으로 정해놓은 요 빈 부분, 요 부분을 이제 대지안의 공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지안의 공지. 얘네를 근데 왜 이렇게 띄라 그러냐, 요거는 조금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가 있어요. 일단 정의를 대충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대지 안에서의 통풍, 바람길이죠. 옆에도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도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 때, 이 건물들도 마찬가지로 이격거리를 이렇게 지켰을 것이고, 그럴 때 요 사이로 이제 바람이 다녀야 된다 이거죠. 바람길, 통풍, 그쵸? 거기에다가 이제 도로에서 이제 볼 때 개방감이 있어야 되겠죠.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은 굉장히 보기가 싫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할 수 있는 피난 통로. 이제 유사시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대피를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이 건물 꼭 이렇게
도로 쪽으로만, 주출입구 쪽으로만 도망가라는 법 없잖아요. 이쪽 뒤쪽 창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옆쪽 창문으로도 나올 수 있죠. 그랬을 때 나와서 여차하면 빨리 이렇게 도망가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뒷집으로라도 도망가야 된다, 가까운 쪽으로. 요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옆집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뭐 담장이 낮다든지 할 때는. 그래서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무조건 요만큼은 지켜라.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바로 이제 시공이에요. 공사. 건물을 올릴 때 내부에서도 공사를 하지만 외부에서도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겉에다 골조를 다 올리고 만약에 뭐 마감 공사를 한다, 겉에다 판넬을 붙이든 돌을 붙이든 뭐 벽돌을 쌓든 마감 공사를 하고 뭐 창을 달든 유리를 붙이든 이럴 때는 전부 다 이 외곽에서 작업을 하고 이 외곽에다가 이제 비계라는 걸 설치를 해요. 이렇게 뺑 건물을 돌아가면서. 이게 이제 공사하는 사람들이 밟고 다닐 수 있는 발판들이에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을 보시면 이 건물이 있고 뺑 둘러쳐진 것들 있죠.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층마다 발판이 이렇게 있고 또 계단도 이렇게 있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여기로 다 돌아다니면서 이 건물 외곽 공사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비계들이 있어야 여기다 가림막도 다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옆당들의 피해를 안 줄 수 있게 하겠죠. 근데 이제 건물을 다닥다닥 그 대지 경계선이나 뭐 건축선에다가 다 붙여버리면 이런 거를 설치할 데가 없어요. 옆집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분쟁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공사할 수 있을 정도로는 띄어놔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네, 또 제가 재밌는 사진 한 가지 보여드리면, 이거는 제가 과거에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오사카에 있는 도톤보리라고 아시죠? 거기 굉장히 이제 유명한 곳인데 수로가 있어서 물도 흐르고, 근데 그 근처에 여러 가지 이제 상가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근린생활시설 건물들이 이렇게 쭉 많아요. 양옆으로. 근데 이 건물도 보세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보니까 건물 사이사이에 이거 분명히 다른 건물들이거든요? 틈이 없어요, 틈이. 얘도 틈 있는 거 보면 한 20cm 될래나 이거? 아, 이게 진짜 가서 여기는 그 지역적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과연 공사는 어떻게 했을까 저거? 저 사이에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야, 너무 신기했습니다. 진짜. 근데 워낙 일본은 땅이 협소하고 좁고 그래서 협소주택이 많이 발달하고 미니주택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지안의 공지를 다 지킨다 그러면 진짜 얼마 안 남을 거예요, 공간이. 그렇긴 하더라도 와, 이건 너무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싹 병풍으로 둘러쳐진 것 같아서 뭐 특색은 있긴 한데 아무래도 답답해 보이긴 하죠, 어쩔 수 없이.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네는 다 그래요, 그냥. 야, 이 사이 이거 공간이 이런데 마감은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이며, 저는 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재밌죠. 이 지역은 어쩔 수 없으니까 다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과거에 지은 건물이라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그 건축법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요. 일단 재밌는 그 경험이어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일단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건물을 요 안에서 이렇게 짓든지 이렇게 짓든지 뭐 이렇게 짓든지 맘대로 짓되 일단 요 경계선, 대지안의 공지 경계선은 넘어가지 마라. 대지안의 공지 쪽으로는 넘어가지 마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꽉 채워서 질 수는 없겠죠. 제가 예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 있잖아요. 건폐율, 1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꽉 채워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한번 보면 1조는 뭐 위쪽이 정북 방향이라고 볼 때 어쨌든 위쪽에서 이렇게 1조 이격거리가 생기겠죠. 9m까지는 1.5m, 그리고 그 이상부터는 높이의 2분의 1을 떼야 되니까 어쨌든 이 최소 거리보다는 더 많이 먹고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쭉쭉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일단 건축 가능 영역이 줄어들고, 또 건폐율이 있지 않습니까? 건폐율 같은 거, 땅에 대한 퍼센테이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 뭐 50%라 그러면은 뭐 이 전체 면적 땅의 한 50%면 뭐 이렇게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건축 제한 사항들을 토탈 조합해서 이제 건축 가능 영역을 뽑는 거겠죠. 내가 얼마만큼의 몇 층의 건물을 층당 면적을 얼마로 해서 지을 수가 있을까, 그쵸? 그리고 또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그게 있었죠. 도로가 최소가 4m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2m 도로다
그러면 센터에서 2m 우리 쪽으로 도로를 확폭해 줘야 되겠죠. 반대쪽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건축선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1m를 다시 이격을 해야 되겠죠. 그럼 건축선 후퇴가 여기로 되겠죠. 대제안의 공지에서 건축선이 도로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도로부터의 이격을 해라, 요런 개념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아까 그 다세대는 이렇게 1m 1m였는데 다가구, 단독주택,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등 거기에 없는 내용이 있었죠. 그 없는 건물들은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인접대지 쪽으로는 50cm 민법상 이제 분쟁의 소지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 띄어야 되고, 이 건축선 도로 쪽으로는 안 띄어도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건축 가능 영역을 다시 잡으면 요렇게 되겠죠. 아까 1m의 절반 정도가 요렇게 될 것이고 요렇게 되겠네요. 도로는 안 띄어도 돼요. 그리고 요 옆쪽으로는 50, 50, 50. 그쵸? 어쨌든 길게 자세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굉장히 쉬운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꼭 알아야 할, 건축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우리 학생들이나 실무자들을 당연히 아시겠지만 어쨌든 꼭 지켜야 하는 제한사항, 절대 여기로 뭐 1cm라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허용 오차가 없는 겁니다. 공사하다가 설계를 이렇게 정말 딱 맞게 해가지고 공사하다 보면 가끔씩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마감까지 다 띄어내면서 공사를 다시 수정해야 돼요. 이렇게 콘크리트 옹벽이 있으면 여기에 단열재가 붙고 밖으로 이제 여기 판넬이든 돌이든 마감이 붙잖아요. 근데 이 마감이 꼭 몇 센치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재시공을 해야 돼요. 다 뜯어내고 바짝 붙여가지고 다시 안 넘어가게 시공을 해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나요 진짜. 그래서 내용은 쉽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잘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건축용어 6부 대제안의 공지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